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이제 구직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하나하나 다 만들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름이나 들어간 회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교육청에 다 인증을 하기 때문이죠.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인증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원래 이제 이 회사명이나 이제 어떤 친구의 실명이나 이런 거를 공개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뭐 회사명이나 공개하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짜깁기를 하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 커뮤니티에 있는. 못 믿겠다 이거지. 고연봉 받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세상엔 우리 지나가다 보면 건물들 건물주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건물주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극소수지만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건 기업들이 지금 잘하기만 하면 고연봉 줄 마음가짐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저연봉인 애들 뽑아가지고 막 교육시키던지 어떻게든 숙련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거지. 실제로 돈 주려고 기다리는 기업들은 진짜 막, 그니까 진짜 막 수십억 개라고, 수십억 개가 아니고 수백 개, 막 수천 개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실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4일에, 오퍼를 총 4개, 4개인데 4개가 아니고 마음에 드는 곳이 4개. 그러니까 오퍼 자체는 이 당시만 해도 8개, 9개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평적이고 그리고 대표님 말 잘 통하고 그리고 비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트업 4개를 했는데 이제 하나는 이 당시에만 해도 결과 나중에 나온다고 했고 3개만 이제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이제 10월 20일 한 수요일쯤에 이제 구직을 이제 했는데 연봉이 더 높아진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회사가 이제 팀장급을 제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관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달라고 하고 대신에 좀 더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대로 잘 이제 이행을 해줘서 이 친구가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감동적인 이런 걸 좀 보내준 거예요. 전 기대도 안 했는데 뭐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좀 울컥했거든요. 이거 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아무튼 너무 이렇게 잘 갔는데 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가 좀 울컥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 멋지게 살아보자. 한 번뿐인 인생, 지금 당장. 이런 말들 있죠. 제가 평소에 하는 말들. 제가 평소에 제 철학으로 가지고 살아오던 그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런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줬다는 거. 나도 저 사람처럼 당신 자신의 인생에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저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알게 돼서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은 다음에 반복적인 인생을 단순 반복적인 직업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회의감에 빠져있던 비전공자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팀노바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회사들을 골라간 거죠. 총 구직 기간은 한 3주가 채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붙은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될 거고 그 중에서 진짜 최상류급 괜찮은 기업들이 저 정도인 거고 이 친구는 신입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신입이고 경력 있는 친구들이랑 신입들이랑 그렇게 연봉 차이 많이 안 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고연봉 받고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면은 다들 욕하고 개발자는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돈 많이 벌고 대부분 진짜 찐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해서 CTO가 되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꽤 괜찮은 돈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허구여야 되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는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원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팀노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뭐 미개한 그런 뭐 대커뮤니티의 어떤 작은 학원에 대한 학살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대학살이 이뤄진 7년 내내 저희가 그렇게 고연봉으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익명으로 그 아저씨 거대 커뮤니티에 막 저희 욕하는 글들이 욕하는 것도 무슨 뭐 피해자가 있어도 욕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본 적도 없는 아저씨들이 그냥 싫어서 쓴 글이야. 그냥 이렇게 신변잡기로 쓰는 거지. 근데 사람들도 웃긴 게 우리나라 냄비 근성이 무서운 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악의적으로 누가 선동한 글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나아진 게 중립기어라는 거를 넣고 기다려보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데, 그 커뮤니티 그 아저씨들은 기본적으로 그 저희 측의 입장, 그러니까 학원은 돈을 버는 곳이니까 저쪽은 무조건 절대 악이고 자기들은 절대 선이라는 위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중립이 있는 정말 똘똘하고 정말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런 개발자분들도 있었지만 90% 이상은 그 마치 확정 편증을 해서 서로 막 대동단결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학원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우리가 잘못되거나 사기를 쳤거나 뭔가 잘못했으면 피해를 보는 건 학생 당사자들이고, 대부분의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청강을 와서 뭐 청강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막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어떤 학생이 오줌 싸러 갔는데 오줌 싸러 갔다고 저희가 그 친구한테 나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원에서도 벌어지지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글을 보고서 놀랬어. 그 다음에 그래서 나도 기계현 팀장님한테 그 당시에 정말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래,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녹취까지 공개를 했고, 유튜브에 지금도 다 공개돼 있는 거고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숙제를 하도 안 해오길래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한 거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그 인터넷 지능 안티들은 어떻게 줄하냐면, 확인된 사실 조금에다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만큼 부풀려서 써서 마치 절대 악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일 이제 서운한 건 그런 거죠. 이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키에다가 그 녹취 영상을 깐 거를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여전히 공공의 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왜 사람들이 진실을 잘 모를까,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청강 오면 정말 많은 정보들도 공개하고 속일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공개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교육청 하나로 그냥 퉁치고, 애초에 그런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그렇게 확인된 사실을 올리면 여론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이 중요한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저에 대한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나를 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 기갱현 팀장님의 말투를 가지고 꼬투리 잡더라고요. 꼰대 같다고. 아까는 오줌 쌌다고 애를 내보냈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욕했던 사람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 다음에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아직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되게 광적이에요, 그게.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지. 귀스타프 르봉에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그 군중심리학의 권위자의 책을 그 다음부터 저서를 한 3-4권 정도 찾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죠.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분야의 권위자. 거의 막 뭐 정신 뭐 분석 막 이런 쪽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 뭐지? 그 아저씨 있잖아. 그 꿈의 해석 뭐 해가지고, 왜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아저씨 있어. 그 옛날에, 프로이트. 이게 이런 사람처럼 이제 그 분야에서 군중심리학 쪽에서는 권위자거든요. 프랑스의 그 대혁명,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혁명들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군중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와 현실을 이제 담았을 때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는 걸 거기서 알았고, 그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근본이 뭘까 생각해보면 고연봉 받는 내가 약자라고 생각했던 고졸들, 비전공자들,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오기만 해도 단순직으로 일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회사에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팀장급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안 믿길 거야. 그러면은 제가 팀장급으로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웃긴 게 그러니까 학원 졸업생을 팀장급으로 뽑는 회사가 제정신이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학원도 학원 나름이지.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년, 이 친구가 여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친구인데, 2년 동안 우리가 대회 나가서 수상한 게 몇 개면, 만드는 작품이 몇 개면, 우리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최소 4, 5개 이상 만들거든요. 그 중에 1개 이상은 앱스토어에 되게 웬만한 어설픈 그 프로들이 만든 앱보다 훨씬 잘 만든 앱들을 올려요. 궁금하시면 인디즈 같은 앱들 보세요. 영상 스트리밍 되지, 거기에 그 데이터 분석하고 막 이런 부분은 또 데이터 사이언스 또 기술 들어가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 iOS, 안드로이드 다 되지. 거기에 디자인 패턴 다 입혀놓지. 거기다가 웹도 되지. 세 곳에서 다 영상 스트리밍 되고 이러면 거의 아프리카 같이 그런 기반 기술을 똑같이 쓰거든요. 니들이 아프리카랑 같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사용자가 많으니까 서버들을 분산을 되게 많이 해놨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그 개발자 소개시켜달라는 연락을 지금까지 매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쪽은 영상 스트리밍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 하나고, 그리고 기업 규모가 다르고 매출이 다르고, 얘네들은 단순히 학원비 내고 한 거 치고는 사용한 기술은 동일해요. HLS 동일하게 썼고요. 그 상황에 따라 대시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 화질도 아프리카 못지않게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다 이 친구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뛰어나겠죠. 왜냐면 업력이 더 길잖아. 절대적인 시간이 긴 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공부들을 정말 수준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팀플레이를 오래 하고, 저희가 이제 팀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한 게 2년 전부터인데, 그게 이제 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팀플레이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오랜 경력이 있고 팀장을 좀 해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이제 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리딩 실력은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팀플레이를 많이 했어도. 그렇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리딩의 기본은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꽤 뛰어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숙하고, 그러니까 나 웃긴 게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중소기업 다니거든요. 거기서 본인들이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으니까 고연봉 받는 애들이 되게 꼴보기 싫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 회사를 저격을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그 회사가 자기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사람들은요, CTO급이거나 웬만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회사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기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일개 개발자가 커뮤니티에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자기 소속도 공개 안 하고 연봉조차도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커뮤니티가 진짜 무서운 게, 어떤 정말 안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 있어도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조작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중도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댓글에 휩쓸려 가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너무 미개하다, 뭐 한국 커뮤니티는 어디를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본을 예로 들을게요. 2CH라고 있어요. 오타쿠들 겁나 많은 사이트. 우리나라 치면 DC 인사이드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얘기들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게시판은 그런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야. 그러면 그런 게 여론의 지배가 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이거는 기스타프 르봉이 말했던 군중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누가 가니까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와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왜 가는지는 몰라.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미개하다고 하는데,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해명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에까지 인증을 해야 되고, 오면은 뭐 서류 다 보여줘야 되고, 뭐 이렇게 졸업생들 막 인터뷰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의문을 막 제시하고 하는 사람들 얼굴 공개도 안 되고 책임도 안 되고 안 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아무튼 진짜 그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저는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지금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와야죠. 제가 처음에 그런 글들 올라올 때 옛날에는 정말 많이 놀래고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그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고연봉 받아서 니들 싫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냥 고연봉 받지 말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고연봉 가자. 하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요즘은 더 제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연봉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4,500까지는 조금 되게 쉬워지는 느낌이라서 이제 그것보다 더 가치를 높일 생각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력하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코딩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다 비용으로 환산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면 더 높은 연봉, 가능하면 더 존중받는 개발자로 더 만들 생각이에요. 한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미 뭐 여론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망한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뭐 어쩌겠어요. 뭐 여론이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전은 냉정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기업인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회사 원하는 개발자가 나타났는데 그런 개발자들 비싸건 뭐건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팀노바 나오면 뭐 정말 뭐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뭐 암암리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 개발자 분들이 오히려 우리 선량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거든요. 그냥 그렇게 협박하고 팀노바 팀원들 오면 절대 뭐 뽑지 않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아저씨들 회사들 기본적으로 안 가요. 회사만 까고 말해. 그리고 까고 말하고 본인들 회사 평균 연봉 얼마인지 까고 말하세요. 솔직히 4,500, 4,600 줄 그 신입들한테 그런 회사 아니잖아, 당신들.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아니면서 꼭 저래요. 왜냐면 그 회사의 후기를 거기 본 친구가 얘기해주는 거 들으면은 기가 막히거든. 그런 기업 중 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장이 누워 있었다니까. 뭐야, 무슨 우리가 뭐 호텔 들어갔니?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누워 있어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해? 누워 있어. 그리고 늦어 면접에.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 회사 겁나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까지 뭐 귀여운데, 그건 아니지. 근데 꼭 욕하는 사람들 보면 연봉 되게 낮고 되게 좋은 회사인 척 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꼰대인 회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꼰대가 많은 거 아세요?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꼰대들은 기본적으로 나이나 경력으로 직급으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거든. 근데 웃긴 건 나를 욕하는 대다수의 사람보다 내가 경력이 훨씬 많거든요. 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업력으로는 17년 차예요. 저 IT 업계에 있는지. 그러면은 근데 그런 꼰대들의 특징은 또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보다 경력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안 해요. 존중 안 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도가 있지. 내가 업계에서 있는 지가 지금 6, 7년 차인데 그거 까마득히 훨씬 후배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폄하하고 까고 있는데 내로남불 오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팀노바 보이콧하면 문제가 생길 줄 아시는데 전혀 그런 일 없고요. 오히려 진짜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 팀장님들이나 그 사장님들이나 어떤 CTO 분들은 오히려 별도로 연락 오세요.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 만약에 세 곳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곳을 만약에 갖다 치면 2번, 3번 이런 곳에서 팀노바 같은 인재들이 되게 마음에 드시면 연락이 별도로 오세요. 졸업생 중에 소개시켜 줄 사람 있냐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연락이 더 많이 오고, 연락 안 와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진짜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막 센 척 하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회사를 뭐 한번 구직하면 일주일에 막 세네 개씩 고연봉으로 붙는데 4,500 수준이면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네이버 수준이고 지금 네이버가 5,000 수준이니까 이 친구가 4,800 갔다니까 네이버랑 200 차이밖에 안 나네요. 이 정도면은 좋죠. 사실 이쪽은 대표님들이랑 직접 옆에서 일하고 직접 대표님 회사 엑시트 하는 거 다 배울 수도 있고, 와, 이건 창업할 때 너무 좋은 그런 레시피들을 다 배우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지. 실제로 기업에만 다니면 뭐하냐, 근로자로서만 잘하면 뭐해요. 나중에 사업했을 때, 아니 그렇잖아, 어디 딱 가봐, 어디 딱 가면 요새 뭐 가맹점 카페 한다 뭐 한다 생계형 창업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회사 생활 계속 하던 사람이 준비하는 상태에서 무슨 창업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IT 하던 사람들이 IT 쪽에서 생계형 창업을 하든 어떤 창업을 하든 IT에서 창업하는 법을 딱 제일 배울 수 있는 데가 극초기 스타트업들이거든. 그래서 막 시리즈 A, 시리즈 B, 엔젤 투자 뭐 이렇게 투자들 만들어서 미팅할 때 같이 가고 이러면서 얼마나 성장하는데, 나 말하면서도 벌써 소름 돋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런 시장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인재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건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고 기술 뛰어나고 잘하는 애들이 다 창업으로 와요. 우리나라도 회사에서 에이스 찍던 애들이 사실, 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회사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필요 없이 내가 회사 차려볼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취업시장에 정말 엘리트들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임금으로 그렇게 뭐 평가를 해도 웬만한 기업의 CTO급들은 회사 진짜 성공적으로 풀리면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런 세계를 뭐 맛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지. 자본주의는 정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고연봉 주고 뽑는 회사가 하나면은 말도 안 하겠는데 일주일에 세네 개씩 계속 나온다는 거. 그런데 그 기업들이 투자도 잘 받았고 돈도 많고 업력도 7, 8년 된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의 개발자도 많은 회사들이 아 얘는 인정 이러면서 뽑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걸 폄하하고 아무리 그게 죽이려고 해도 좀 더 합리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거의 가장 극찬 많이 받은 건 외국 개발자들이었어요. 외국 개발자들은 진짜 선입견 없이 보더라고. 노프 팀장의 성격이 나쁘고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이 친구 자체의 그냥 실력을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개발자들은 진짜 놀래요. 막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미국이나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진짜 그 외국인 개발자들이랑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런 회사들의 좀 외국계 기업들을 한번 도전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좀 그런 이상한 아저씨들의 여론에 피해보는 건 오히려 팀노바 학원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은 피해보는 게 하나도 없고요. 워낙 트레이닝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워낙 좋죠.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프리랜서에서 잘 나가던 상프로였는데 내가 애들 일 못하게 만들어 놓겠냐고.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내가 이것보다 돈 훨씬 많이 벌었는데 그런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누구나 트레이닝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공개적으로 완전 공유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간접적으로는 얘기 많이 해주거든. 사실 많이 해주고 뭐 방법을 다 알려준다 해도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이러면은 사실 얻기 힘든 방식들이 많아서 이제 옆에서 계속 봐주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의 그 몸의 변화를 보는 거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 자본주의 시장이 얼마나 냉정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회사들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니까 회사들에 보내는 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제가 원하는 트레이닝 방법과 제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제가 계속 진단할 수 있게만 해주면 고연봉으로 보내는 거는 저는 되게 좋고 매년마다 연봉이 갱신되니까 저는 너무 쉽거든요. 쉽다기보단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제 취향이 나름대로 까다롭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학원을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확 이제 등한시하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들처럼 제가 이런 영상으로 나는 이런 철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 결과를 교육청에 인증을 하고 있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스마트한 컨슈머죠.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한 어떤 고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노바를 선택하든 안 하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 뭔가 말이 많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사실 말이 많다는 거는 누군가의 열등감에 의해서도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되게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학습 효과가 없는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그냥 새치어로 자기가 진짜 막 마음에 안 드는 고연봉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거, 그런 거는 매우 쉽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해명하고 증명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자기들이 무슨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런 사람들도. 그게 제일 역겨워요, 사실은. 그런 모순을 보여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확 돌변하는 사람들 진짜 별로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원칙에 의해서.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실력 있다고 얘기했고, 내가 취업을 보장한다 얘기했고, 그 약속을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봉이, 처음에 제가 구직시킨 친구가 한 3,400 이 정도 구직을 시켰다가 1기 때부터 지금은 4,500, 5,000, 제일 많이 받는 6,000까지 오퍼를 받았고, 그런 식의까지 이제 발전을 했으면 오히려 약속한 것보다 더 오버로 약속을 지킨 거니까, 이런 걸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면, 너무 존경까지 바라지도 않아. 존중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뭐 존중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욕이라도 안 해야지. 학원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개발자들이에요, 사실은. 학원 애들은 못 쓰고 어쩌고저쩌고 역량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겁나 편가르기 하고, 역시 경력자만 써야 한다며, 뭐 학원 출신들은 진짜 막 너무 싫다며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대다수였는데, 막상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막상 겁나 잘하니까, 막상 겁나 잘해서 연봉 높아지니까 자기의 밥그릇을 뺏는 줄 아는데, 애초에 밥그릇 계열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런 연봉의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실력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회사를 가요, 이 친구들은. 뭐 신입인데 애초에 가는 노선이 달라서, 이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안 가면 이 자리와 이 연봉이 당신들한테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학원 하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모든 걸 걸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렇게 거대 커뮤니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진짜 제일 꿀 빨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많아서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막 이용하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조용조용 마케팅 뻐쩍지근하게 해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진짜 돈 잘 버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성격이 약간 대쪽 같은 거죠. 난 타협 안 해, 씨발, 막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뭐 내가 잘못 안 했고 내가 그러면, 근데 제가 뭐 돈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벌면 좋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포기한 거 있고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런 어떤 명예적인 측면들, 이 친구들이 연봉 더 높여주고 더 더 스킬업을 시키고 연봉도 더 높게 만들고 더 좋은 조건, 그리고 좋은 조건을 가려면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더 집중하고 소수정예로 그냥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졸업을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냥 어차피 너무 개발도 잘하니까 그냥 뭐 SI 회사를 뭐 차리든지 해가지고 그냥 다른 걸로 그냥 돈 벌어도 되니까, 일단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어차피 근데 가끔은 이제 SI로 떠나고 싶은 게, 그런 아저씨들 이상한 글 같은 거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팀노바라는 이미지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혼을 갈아 만든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그렇게 새치어로 그렇게 사람들만 선동되지 않았다면은 참 좋았겠지만, 그런 선동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이런 글들 보면 정말 이 글 딱 이 글 딱 봤을 때마다 참 고맙고, 내가 그래도 헛살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만족스럽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렇게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이 나의 신념을 지킨 보람이 있었구나.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평균 연봉을 더 높이고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보내야죠. 제가 실력이 그래서 요새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부족한 걸 채워서 더 완벽하게 그리고 더 멋진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더 고연봉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창업까지 이어져서 정말 훌륭한 개발자이자 사업가이자 부자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킹이 되고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킹 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지. 왕을 만드는 사람? 요런 게 또 재밌거든. 이제 육성 시뮬레이션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육성해 나갈 때, 그리고 매년마다 하나의 큰 주제들이 바뀌어요. 뭐 2년 전엔 팀플레이, 그리고 작년에는 창업, 올해는 또 다른 주제를 구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조금씩 구상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도전을 이제 친구들끼리 조용조용 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또 공식적으로 여러분한테도 또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연봉은 계속 높아질 거고 항상 지켜봐 주세요. 시장 경제를 어떻게 제가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그런 데서 어떻게 고연봉, 그리고 고연봉 받으면 당연히 기술이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레벨업 외에, 현질 외에 더 세지는 캐릭터가 재밌으니까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RPG 게임 하듯이 제가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런 영상 뭐 자랑하려고 그냥 하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항상 보면 이게 비대면 팀원들도 많이 봐요. 저희 팀원들도 많이 보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처음에 개발자 되려고 했을 때 꿈들이 있잖아요. 진짜 멋진 직업 맞아요. 여러분들 꿈들처럼 되는 것도 맞아요. 창업해도 되고, 내가 기술력 좋으면 뭐 남한테 눈치 안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회사 다니는 거 싫으면 프리랜서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원격 근무도 있고, 사실 찾으려면 엄청나게 가장 발전한 직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파이어족이 되든 디지털 노마드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그 모든 거에 아주 중요한 필요한 코어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 딱 만들어지면 몸에 어떤 균형이 잡히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이제 열심히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영상이 길더라도 라디오 틀듯이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서 여러분들 할 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자극이 필요할 때 저를 찾아주시면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